안녕하세요, 토토이즈입니다. 저희 토토이즈는 스포츠 논설 고문 등 스포츠 전문위원들로 이루어진 국내 최대 스포츠 전문 분석기관입니다. 경기 분석은 전문위원들이 조합해드리는 골드픽, 조합픽 앤드 축구 승부패를 무료로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의 변수로 인하여 조합픽이 변동될 수 있으니 단톡방에 참여하셔서 더욱더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보방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하여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 조합픽이 무료로 제공되니 매너 채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매너 행동 시 바로 강퇴 처리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분석픽 내역입니다. 오늘 분석할 경기는 210번, 266번, 291번, 297번입니다. 자, 그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6월 2일에 열리는 키움 롯데 경기입니다. 프로토 번호는 210번입니다. 키움 프리뷰. 키움은 1차전 타선 부진이 이어지며 경기를 내주었다. 안우진이 호투하였지만 타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 핵심인 이정후가 무안타에 그치는 아쉬움을 남겼고 박병호와 서건창도 무안타에 그쳤다. 5월 좋은 타격감을 보여준 키움의 타선이 하락세로 돌아선 듯한 모습이라는 점이 부담이다. 하지만 불펜진은 이번 경기 모두 나설 수 있는 상황이고 직전 경기 불펜진 운영이 나쁘지 않았기에 투수력에서는 좋은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 이번 경기 선발은 브리검이 나선다. 한국 무대로 돌아와 첫 두 경기에서 2승을 챙기며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브리검이 직전 기아전에서 5이닝 5실점으로 패전을 기록하였다. 기아 타선이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브리검으로서는 아쉬운 경기였다. 이번 경기 기대를 가져볼 만한 부분은 롯데전에서는 승운이 매우 좋았다는 점이다. 통산 롯데전에서 8승을 챙기며 애쉬와 함께 가장 많은 승수를 챙긴 팀이 롯데이다. 또한 롯데전에서는 통산 WHIP가 1.13으로 모든 상대팀들 중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손아섭에게 상당한 고전을 하였고 전준우에게도 고전한 전력은 있다. 하지만 마차도와의 승부에서 좋았고 다른 타선들과의 상대 전적에서는 안정감을 보인다. 브리검의 경기 운영 능력을 감안한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롯데 프리뷰. 롯데는 1차전 나균안이 좋은 호투를 펼치며 선발야구가 이루어졌고 불펜진이 안정감을 보이며 승리를 거두었다. 선발야구가 이루어진 부분이 롯데로서는 가장 반가운 부분이었다. 타선에서는 안치홍이 3타수 4안타로 활약을 보였고 지시환이 결정적인 홈런을 기록하며 활약을 보였다. 추재현이 데뷔 첫 홈런을 기록하는 등 의외의 타선에서 활약이 이어진 부분이 승리로 연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팀의 핵심인 손아섭이 부진하였다는 점은 아쉽다. 롯데가 직전 경기 타선 부분에서는 기복이 상당히 심한 만큼 타선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선발은 프랑코가 나선다. 이번 시즌 9경기 2승 3패 ERA 5.48을 기록 중이다. 호투한 경기에서는 2실점 이하의 경기로 모두 킬스를 기록하였지만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경기들은 경기 초반부터 무너지는 흐름을 보였다. 좌타자를 상대로 특히 고전하고 있는 흐름이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경기이다. 다만 키움을 상대로 이번 시즌 6이닝 2실점으로 이미 킬스를 기록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기에 호투 가능성은 충분하다. 키움의 좌타 라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지가 프랑코에게는 관건이다. 결론. 브리검이 롯데전은 승운이 상당히 좋았다. 앞선 경기에서 고전하였지만 브리검이 한국 무대로 돌아와 보이는 활약은 나쁘지 않다. 손아섭과 전준우만 조심한다면 다른 롯데 타선들을 상대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프랑코는 키움전 이미 호투한 전력이 있지만 좌타에게 고전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부담이다. 롯데 타선이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팀의 맞대결은 후반부 승부가 나뉘는 경우가 많았기에 선발진의 실점 비율이 중요하다. 앞선 맞대결보다는 프랑코가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브리검이 호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기는 키움의 승리를 추천한다. 언오버 9.5언더. 두 번째 경기는 6월 3일에 열리는 독일 덴마크 경기입니다. 프로토 번호는 266번입니다. 독일 라인업 산의 나브리 하베르츠 권도간 킴미히 고레츠카 호센스 루디거 긴터 칸 슈테켄으로 예상됩니다. 독일 프리뷰. 독일 대표팀은 현재 피파 랭킹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은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아르메니아, 북마케도니아, 루마니아,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함께 제2조에 배정되어 있다. 독일은 현재 2승 1패를 기록 중인데 아이슬란드전에서 3대0 루마니아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북마케도니아전에서 2대1 충격패를 당하고 말았다. 지난 경기 독일은 판데프의 선제골을 허용했고 빈도안이 동점골을 기록했지만 엘마스에 역전골을 내주고 말았다. 독일은 스페인에도 6대0 패배를 당하는 등 최근 6경기 4승 2패로 좋지 독일과는 어울리지 않은 성적을 기록 중이다. 유로 2020에선 헝가리, 포르투갈, 프랑스, 독일과 함께 F조에 배정되었다. 이번 유로 2020 엔트리는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 바이에른 뮌헨, 브렌트 레노, 아스날, 케빈 트랍, 프랑크푸르트가 선정되었고 수비수는 안토니오 류디거, 첼시 마셀 하센버그, 라이프치히 마테이스 균터, 멘헨그라드바흐, 마스 훔멜스, 도르트문트 니콜라스 쥘레, 바이에른 뮌헨, 루카스 클로스트로만, 라이프치히 로빈 고센스, 아탈란타 로빈 코츠, 리즈 유나이티드, 크리스티안 균터, 프라이부르크가 발탁됐고 미드필더로는 조슈아 키미히, 바이에른 뮌헨, 카이 하벨츠, 첼시 토니 크로스, 레알 마드리드 조나스 호프만, 멘헨그라드바흐 자무엘 무시알라, 바이에른 뮌헨, 플로리안 니어하우스, 멘헨그라드바흐, 네온 고레츠카, 느로이 산의 토마스 밀러 이상, 바이에른 뮌헨 엠네 찬, 도르트문트 일카이 균도안, 맨체스터 시티가 발탁됐다. 공격수엔 케빈 볼란드, 모나코, 세르주 그나브리, 바이에른 뮌헨 티모 베르너, 첼시가 발탁됐다. 독일은 최근 위상이 떨어진 모습이지만 그래도 각 팀의 주축 선수들인데 공격진의 그나브리와 베르너는 기복이 심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밀러와 균도안 키미히 등 주축 선수들이 발탁되었고 부상으로 소속팀 경기에 출장 못했었던 고레츠카도 회복되며 발탁이 됐다. 이번 경기에선 공격진에서 어떤 좋은 모습을 보일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라인업 을더 풀센, 에릭센, 브라이트바이트, 델라네이, 호이베르, 마엘, 크리스텐센, 키에르, 바스, 슈마이겔로 예상됩니다.
덴마크 프리뷰. 덴마크 대표팀은 피파 랭킹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덴마크는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스코틀랜드,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페루, 제도, 몰도바와 함께 F조에 배정되어 있다. 현재 3승 무패인데 14득점 무실점의 아주 깔끔한 경기 내용이다. 이스라엘의 2대 0승, 몰도바의 8대 0, 오스트리아의 4대 0으로 3연승을 거뒀다. 최근 9경기 8승 1패를 기록 중이며 19분의 11일 벨기에전 4대 2 패배가 유일한 패배이다. 오스트리아전에서 올센이 2골, 호이비에르와 메홀이 1골씩을 기록하며 깔끔한 승리를 거뒀다. 유로 2020에선 핀란드, 벨기에, 러시아와 B조에 배정됐다. 이번 유로 2020 엔트리는 골키퍼 카스퍼 슈마이켈, 레스터 시티, 프레드릭, 레노우, 샬케 04, 요나스 로솔, 미트윌란드가 발탁됐고 수비수엔 시몬 카이저, AC 밀란 안드리스 크리스텐센, 첼시의 마티아스 요르겐센, 코펜하겐 스트리게 라우센, 우디네세 데니얼 웨스, 발렌시아 야닉 베스터가드, 사우스햄튼 니콜리 보이레센, 코펜하겐 요아킴 메홀, 아탈란타 요아킴 안데르센, 풀럼이 발탁됐고 미드필더는 크리스티안 에릭센, 인터밀란 토마스 델라니, 도르트문트 호이비에르, 토트넘 마티아스 젠슨, 크리스티안 노르가드 이상, 브렌트포드 안드레스 크리스티안센, 말메가 발탁됐고 공격수는 유스프 폴센, 라이프치히 마틴 브레이스위트, 바르셀로나 안드레아스 코넬리우스, 파르마 카스퍼 돌베르, 니스 로버트 스콥, 호펜하임 조나스 윈드, 코펜하겐 안드레아스 스코프 올슨, 볼로냐 미켈 담스가드, 삼프도리아가 발탁됐다. 카스퍼 슈마이켈은 레스터시티 부동의 골키퍼이고 수비수 크리스텐센도 이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수문 공신이며 에릭센은 인터밀란 리그 우승의 수문 공신이고 호이비에르는 토트넘의 부동의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가 됐다. 현재 전력이 좋은 편인 덴마크는 이번 경기에서 벨기에전 대비 전술을 시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독일은 친선 경기에서는 실험적인 모습을 자주 보이기에 친선전에서 독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따른다. 직전 월드컵 예선에서 충격적인 홈 경기 패배를 당한 독일이기에 이번 친선전에 대한 집중력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그나마 기대를 가져 볼 만한 부분이다. 여전히 빅리그 빅클럽들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독일은 단연 덴마크보다는 전력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덴마크도 최근 경기력이 좋은 모습이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안정감을 보이고 있기에 독일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는 론노우 카이저, 크리스텐센 요르겐센, 라우센 베스터가드 등 수비 자원들이 출중하다. 이번 경기에서도 덴마크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드필더 라인도 델라인이 호이베르 정도면 충분히 안정적이다. 독일을 괴롭힐 요소들은 충분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드필더 라인의 전력 차이를 결국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기는 독일의 승리를 추천한다. 언오버 2.5오버. 세 번째 경기는 6월 3일에 열리는 콜로로키 텍사레인 경기입니다. 프로토 번호는 291번입니다. 콜로로키 프리뷰. 콜로라도의 선발 투수는 우안 안토니오 센자텔라가 등판한다. 센자텔라는 28일 매치 경기에 등판해 4이닝 동안 2실점을 기록하며 패전을 기록하였다. 센자텔라는 올 시즌 10경기에 등판해 1승 5패 4.97 에러를 기록하고 있다. 센자텔라는 텍사스 상대로 통산 첫 번째 경기를 가진다. 텍사스 타선에서는 6명의 타자와 상대해 13타수에서 1피안타만을 허용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콜로라도는 직전 경기 텍사스와 맞대결에서 선발 헤르만 마르케스가 7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기록해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타선에서는 다사가 4타수 4안타 맥마은이 4타수 2안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콜로라도는 최근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NL 서부지구 4위를 기록하는 콜로라도는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게임차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콜로라도는 타선에서 타율과 출루율은 상승하고 있지만 장타가 전혀 터지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발진 역시 헤르만 마르케스가 분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발진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콜로라도의 불펜은 선발에 비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콜로라도의 마운드를 이끌고 있다. 콜로라도 불펜의 필승조는 마무리 데니얼 바드, 세더 카를로스 에스테베즈 마이클 기분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필승조는 31일 마무리 바드가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많은 경기 휴식을 취한 콜로라도의 필승조이다. 이번 경기 역시 비축된 체력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텍사레인 프리뷰. 텍사스의 선발 투수는 우안 조단 라일즈가 등판한다. 라일즈는 29일 시애틀 상대로 등판해 6이닝 동안 3실점을 기록하며 패전을 기록했다. 조단 라일즈는 이번 시즌 10경기에 등판해 2승 4패 5.79ERA를 기록하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일즈는 콜로라도 상대로 통산 12경기에 등판해 2승 3패 5, 48에러를 기록했다. 콜로라도의 홈경기장 쿠어스 필드에서 20경기 동안 등판해 7승 7패 5.75 에러를 기록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조던 라일즈는 콜로라도 타선을 상대로 29타수에서 7피안타를 허용했다. 찰리 블랙몬 상대로 9타수 2피안타, 맷 아담스 상대로 5타수 2피안타를 허용했던 조단 라일즈이다. 텍사스는 직전 경기 콜로라도와 맞대결에서 선발된 더닌이 4.2이닝 동안 2실점을 기록하며 자신의 역할은 다해주었다. 타선에서는 상대 선발 헤르만 마르케스에게 완벽히 봉쇄되는 모습을 보이며 아쉬움을 남겼다. 텍사스는 최근 7연패를 당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NL 서부지구 최하위로 처지면서 짓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 텍사스이다. 텍사스 타선은 현재 타율이 하락하고 있고 장점이었던 장타력 역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발진 역시 에이스 카일 깁슨이 빠지자 대부분의 선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리그 최하위권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텍사스의 불펜진 역시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텍사스 불펜의 필승조는 마무리 이안 케네디 셋업 조시 스볼츠 조엘리 로드리게즈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필승조는 최근 연패 기간 동안 이기는 상황에 등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등판할 때마다 그다지 좋은 구위를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는 많은 기간 동안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등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센자텔라가 이번 시즌도 경기 기복이 심하다. 다만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센자텔라에게 기대 요소이다. 또한 좋은 구속은 파워피처에게 고전하는 텍사스를 상대로 처음 등판하는 상황이기에 유리한 경기 요소가 될 수 있다. 라일스는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인다. 라일스는 경기 준비력이 좋다는 점이 강점이다. 최근 경기력이 좋은 만큼 안정감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하다. 콜로라도를 상대로는 과거 경기 기복이 심하였지만 약점을 보인 타선들이 현재 콜로라도를 떠난 상황이다. 블랙몬에게 강점을 보인 만큼 충분히 좋은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가 부진한 상황이지만 라일스가 버텨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이다. 이 경기는 텍사스의 승리를 추천한다. 언오버 10.5오버. 네 번째 경기는 6월 1에 열리는 CMLE 오크레슬 경기입니다. 프로토 번호는 297번입니다. CMLE 프리뷰. 시애틀의 선발 투수는 우한 크리스 플렉센이 등판한다. 플렉센은 28일 텍사스 경기에 등판해 7이닝 동안 무실점을 기록하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플렉센은 올 시즌 9경기에서 5승 2패, .34에러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플렉센은 오클랜드 상대로 통산 첫 번째 경기에 등판한다. 시애틀 타선을 상대로는 2명의 타자 엘지스 앤드루스와 토니 캠프를 상대한 경험이 있는 크리스 플렉센이다. 2명의 타자에게 5타수 1피안타를 허용했던 플렉센이다. 시애틀은 최근 5연승을 달리는 등 NL 서부지구의 선두권인 두 팀 오클랜드 휴스턴을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 이번 경기 오클랜드와 맞대결이기 때문에 승리가 절실한 시애틀이다. 시애틀은 최근 연승 기간 동안 접전 상황에서 승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발진과 불펜진의 활약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시애틀 타선은 타율과 출루율이 리그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장타력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 타선의 응집력이 늘어나는 등 찬스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시애틀의 타선이다. 최근 시애틀의 선전을 이끌고 있는 것은 단연 선발진이다. 크리스 플렉센, 유세이, 키쿠치 등의 활약이 긍정적인 시애틀이다. 시애틀의 불펜진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선발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시애틀 불펜의 필승조는 2명의 마무리 케이넌 미들턴, 라파엘 몬테로, 셋업 미스 위직 윌 베스트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필승조는 29일에는 2명이 등판해 홀드를 31일 경기에는 2명의 마무리가 각각 등판해 세이브를 따내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1일 경기에도 2명의 셋업이 홀드를 기록하며 승리의 발판이 되었다. 이번 경기 시애틀의 필승조는 현재 투구수 부담이 적기 때문에 문제없이 등판할 것으로 보인다. 오크레슬 프리뷰. 오클랜드의 선발 투수는 우한 션 머나야가 등판한다. 머나야는 29일 에인절스 경기에 등판해 6.2이닝 동안 1실점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션 머나야는 이번 시즌 11경기에 등판해 3승 2패, 3.86에러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타선의 도움이 필요한 션 머나야이다. 머나야는 시애틀 상대로 통산 12경기에 등판해 6승 5패, 3.84에러를 기록했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션 머나야이다. 머나야는 시애틀 타선을 상대로는 60타수에서 17피안타를 허용했다. 가장 많이 상대한 카일 시거 상대로 29타수 7피안타 1피 홈런 미치 헤니거 상대로 19타수 7피안타를 허용했던 션 머나야이다. 오클랜드는 최근 에인절스, 시애틀 등 같은 지구 내의 하위권 팀들에게 3연패를 허용하며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3연패 기간 동안 타선의 타격감이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다. 여전히 NL 서부지구 1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가 매우 중요해진 오클랜드이다. 오클랜드는 최근 타선에서 타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장타력은 좋기 때문에 장타를 통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오클랜드의 선발과 불펜진은 리그 평균을 조금 넘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3연패 기간 동안 접전 상황에서 경기를 내주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오클랜드의 불펜진은 2명의 마무리 제이크 디에크먼, 루트리비노, 셋업 유세미로, 페딧 서지오 로모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필승조는 1일 경기에 연달아 등판해 루트리비노가 블론세이브와 패전을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접전 상황에서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오클랜드의 필승조이다. 이번 경기에서는 필승조의 투구수 부담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등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플렉센은 직전 텍사스와의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시즌 가장 좋은 호투를 펼쳤는데 텍사스의 타선 흐름이 좋지 못하였던 부분은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플렉센은 홈 경기에서 꾸준하게 좋은 모습이다. 특히 주자 허용 이후 보여주는 경기 운영 능력이 홈 경기에서는 안정적이다. 오클랜드를 상대로 상대전적이 없는 부분도 오클랜드의 공격적인 스윙을 감안한다면 플렉센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니아도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최근 피안타율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앞선 라인절스전을 통하여 확실한 회복세를 보였다. 시애틀을 상대로는 헤니거에게 고전한 부분은 아쉽지만 시거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부분은 기대 요소이다. 오클랜드의 타선 흐름이 좋지 못하고 오히려 시애틀의 타선 흐름이 살아나는 모습이지만 시애틀도 타선에서는 사실 좋지 못하다. 플렉센과 마니아가 버텨준다면 불펜에서 오클랜드가 결국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기는 오클랜드의 승리를 추천한다. 언오버 7.5언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